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올 때마다 선박이 내야 할 수수료가 최대 3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관세 정책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다녀온 미 무역대표부 공청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24일 USTR이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중국산 선박 등에 최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중국산 선박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또 우리 조선 그리고 해운업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올 때마다 최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억 원의 수수료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합니다. 또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오면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7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부수 조건들이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선박이 내야 할 수수료가 최대 3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움직이는 조선 그리고 해운업이라고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중국 선사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찾는 사람이 줄고 그렇다면 이 한국 업체를 찾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정책을 왜 도입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세계 바다를 주름잡았던 미국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 조선 해운업 그리고 해군력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냉전 체제가 붕괴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굳히면서 다소 방심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반면 중국은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중국의 해군력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통한 운송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유사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경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고 결국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해 내놓은 것이 이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TR은 이 정책을 바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여럿 나왔는데요. 하지만 물류업계에서는 결국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 또 멕시코나 캐나다 항구로 선박이 우회하면서 코로나 때와 같은 공급망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쏟아내니까 미 행정부도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공청회를 열어서 업계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일 열린 공청회도 높은 관심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촬영은 금지가 돼 있어서 공청회 현장 영상은 녹화를 할 수 없었는데 100여 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나 취재진이 모여서 본회의장이 꽉 찼고 그래서 보조회의장에서 이 현장 영상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미국 의회 의원들 그리고 조선업이나 철강 쪽 노동조합 측은 이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 의원은 이 중국이 인위적인 저가 정책 그리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의 해양 산업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 또 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 62명은 USTR 대표에게 이 정책을 지지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제조업 관련 노조 관계자는 공청회장에서 이 정책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로 기금을 만들어서 미국 조선업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결국 물가가 올라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조 원의 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멕시코나 캐나다로 갈 것이다. 미국으로 배가 들어가더라도 대형 항구만 이용을 해서 중소형 항만이 사양길을 걷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미국 바다를 통해 들어오던 물류가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육로를 이용한다면 결국 공급망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고 이 파장이 현재 논란이 많은 관세 정책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물품 운송
노동이 지연이 되고 생필품 부족 현상도 벌어지면서 코로나 초기에 경험했던 공급망 혼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관심은 이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정책을 강행할 것인가 인데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단기적으로 실시하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라도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행동을 보면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강행을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은 여러 비단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것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조선업, 해군력 부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권의 의지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USTR은 4월 2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